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이광수의 장편 소설 무정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무정의 주제는 민족 현실의 자각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입니다.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작품으로서 한국 소설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민족적이며 설교적인 성격을 지닌 계몽소설입니다. 1910년대 개화기의 경성과 평양, 그리고 삼랑진이 배경입니다. 민족의식의 고치라는 계몽성과 자유연애 사상이라는 대중성을 고루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입니다. 근대적 인간형인 이형식을 등장시켜 조선의 봉건적 폐습을 타파하고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주의 사상의 고취와 신교육의 필요성 역설, 그리고 자유연애의 강조와 근대화의 과제 제시 등 계몽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구질서가 충돌하던 격변기에 조선 사회를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 당시의 가치관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한편 삼각관계라는 흥미있고 대중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대중성과 계몽성을 조화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자유연애에서 비롯된 갈등을 겪던 인물들은 수재민들의 현실 앞에서 민족의 계몽이라는 과제를 깨달으며 집단적, 이상적 국면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이형식을 놓고 벌였던 애정의 갈등이 도탄에 빠진 조선 민족을 구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계몽의 필요성 아래에서 화해된 것입니다. 전반부는 이형식을 중심으로 박영재와 김선영으로 이어지는 애정의 삼각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민족을 위해 헌신하리라는 정신적 각성이 중심을 이룹니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무정은 현대적인 문체 확립과 근대적인 주제의식의 반영, 근대적인 인물의 설정, 그리고 사건의 역순행적 배열을 통해 신소설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형식은 동경유학을 마친 지식인이지만 일찍이 고아가 되어 역경을 겪은 데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여성과의 교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장로의 딸 선영에게 영어 개인 지도를 하며 선영의 뛰어난 미모에 반하여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김장로는 근대화된 인물로서 딸을 유학시킬 예정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자유결혼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편입니다. 선영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던 중에 형식은 어렸을 때 알던 은사인 박진사의 딸 영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진사는 이형식이 어린 고아였을 때 데려다 기르며 자식처럼 대해주었고 딸인 영채와 정혼을 시킵니다. 신식학교를 운영하던 영채 아버지의 개화운동이 세상 사람들의 개화 문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이후에 아버지와 오빠들이 감옥에 갇히며 집안이 몰락하고 형식과 영채는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자 투옥된 애국지사인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하여 영채는 기생이 되고 형식을 사모하며 수절을 합니다. 이 소식에 아버지와 오빠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옥사하게 됩니다. 영채는 기관 운명의 온갖 고초를 겪다가 뒤늦게 형식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영채는 형식과의 정혼 약속을 굳게 믿고 그를 찾아다닙니다. 형식을 찾아 상경한 영채는 형식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있었던 비극을 말합니다. 형식은 정혼자인 영채에게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한편 그녀가 기생이라는 혐오감과 미인이라는 유혹으로부터 갈등하게 됩니다. 형식은 선형에 대한 연정과 은사에 따르자 지난날에 아내로 암시되었던 영채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형식은 기녀 명부에서 영채를 빼려고 하지만 1,000원이 없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영채는 지금까지 형식을 위해 지켜오던 정조를 경성학교 학감인 배명식과 경성학교 교주의 아들 김현수 일당에게 유린당하고 맙니다. 형식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절하던 영채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대동강에서 빠져 죽기 위하여 유서를 남긴 채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떠납니다. 영채의 유서를 쥐고 눈물을 흘리며 영채를 만나기 위하여 뒤따라 평양에 간 이형식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옵니다. 김현수의 거짓 소문으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생을 따라갔다는 오해만 사게 되고
이에 격분하여 급기야 학교를 그만두기에 이릅니다. 한편 형식의 성실한 모습을 본 김장로 내외는 형식을 사위로 들일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 목사를 통해 혼인 의사를 전달합니다. 형식은 정혼자인 영채에 대한 의무감과 선형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지만 죽은 영채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친구 신우선의 설득으로 결국 선형과 약혼하게 됩니다. 자살을 기도하려던 영채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동경 유학생인 신여성 병욱을 만나 병욱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설득되어 자살을 단념하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영채는 병욱의 집인 황주에서 한 달간 지내면서 음악과 무용을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유학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는 기차에서 미국 유학을 가던 형식과 선영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형식은 새삼 애정과 의리 간의 갈등에 빠지게 되고 선형과 영채 사이에는 삼각관계의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차는 섬랑진 수재 현장에서 4시간가량 연착하게 되는데 일행은 자선 음악회를 열어 수재민 의연금을 모금하고 이를 계기로 고통받는 조선인들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강렬한 체험과 형식의 가르침을 통해 민족에 대한 계몽 의지를 갖게 된 이들은 장차 조선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들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그들은 각기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면 고국에 돌아와 문명 사상의 보급 등에 함께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이 형식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개화계 인물의 전형입니다. 민족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선구자적 지성과 계몽의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선형을 동반자로 선택하여 자유연애를 실천해 보임으로써 반봉건적 사상을 드러내었습니다. 식문명을 섭렵했고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과도기적인 혼란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개인과 민족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서 고뇌하며 인정적 의리 때문에 방황하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형식은 작가의 세계관이 뚜렷하게 투영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채는 유교 교육을 받아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몰락으로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었고 병욱을 만나 신사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아의 각성을 통해 근대적 가치관을 갖춘 인물로 재탄생합니다. 김선영은 양반이자 개화기 기독교 집안의 신여성입니다. 미모와 새로운 가치관을 갖추었지만 형식이나 병욱만큼 투철한 계몽의식은 가지지 못하였고 비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물입니다. 이 형식을 사이에 두고 박영채와 삼각관계를 이룹니다. 김병욱은 동경에서 유학한 신여성입니다. 반봉건적이고 진취적이며 이상적인 인물형으로 근대적인 자각을 토대로 하여 확고한 주체의식을 지닌 인물입니다. 영채가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는 중개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장로는 양반이고 부자이며 기독교 장로입니다. 과거에 관료로서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 발달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신우선은 신문 기자이며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신교육을 받은 인물로 구습에 얽매인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기생집을 자주 다녔으나 이내 마음을 잡게 됩니다. 노파는 남의 집 하인으로 살았던 노인입니다. 이 형식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현실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문제적 인물로서의 이 형식입니다. 문제적 인물이란 지식인이거나 폭넓은 견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폭이 넓어 시대의식을 지니고 세계와 인간의 삶의 관계를 전체성의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인간형입니다. 이 형식은 개화기의 영어를 구사하는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입니다. 또한 조선 사회의 모순이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근대성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교육 운동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형식은 자신이 처한 세계의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인식 능력을 갖추었으며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지닌 인물입니다. 인물 간의 갈등과 관계의 변모 양상입니다. 무정은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정열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무정은 다른 가치보다 국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무정에서는 작가가 설정해 놓은 공리성과 목적성 앞에서 모든 개인의 갈등과 고민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작품에서는 나보다 우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무정의 갈등 상황은 삼각의 애정 관계에서 오는 개인 간의 갈등을 윤리관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개인의 감정과 민족이라는 대의가 지니는 무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민족계몽이라는 이상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두 가지의 축으로 구조화되는데, 하나는 주인공 이형식의 입장을 기준으로 두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삼각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채와 선형의 연적 관계를 중심으로 형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삼각관계입니다. 먼저 이형식의 입장에서 바라본 갈등입니다. 이형식은 어린 시절에 정혼한 박영채와 현재 약혼한 김선형과의 삼각관계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곤경에 처한 수지민을 보고 민족의 현실에 눈을 뜨면서 갈등을 해소합니다. 이는 형식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영채와 선형이 단순한 애정의 대상이었으나 나중에는 형식이 영채와 선형으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지혜자로서의 위치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로써 개인적인 갈등에 머물던 주인공들이 민족을 계화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각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적 관계인 영채와 선형을 중심으로 본 갈등입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의 삼각관계는 작품의 뒷부분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로 치환됩니다. 이는 병옥을 포함한 3명의 여성의 의식이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적 차원이었던 갈등 구조가 이 형식이 이들을 가르치고 교화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들의 관계가 연인이 아닌 사제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도 개인적인 차원의 애정 문제가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민족의식에 대한 깨달음과 민족적 일체감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소설과는 다른 문체상의 특징과 한계입니다. 무정은 산문적 묘사체를 확립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를 문학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제 표현의 경우 처음에는 진행형 시제만 사용하다가 경우에 따라 진행과 완료 시제를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현장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과거형의 서술 대신 현재형 서술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서술 시점에 있어서 근대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리 중심의 고전 소설과는 달리 예술적 구조로서의 플롯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정은 한글 문체를 처음으로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윤리의 메인 영채와 신여성인 선형 사이를 오가는 형식의 의식이 전통과 근대적 가치라는 시대 질서를 도식적으로 단순 양립시켜 교화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애정에 대한 발전적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랑진에서의 수혜 장면과 자선 음악회 그리고 좌담 형식으로 네 사람이 포부를 피력하는 부분에서는 낙관적 이상주의로부터 비롯된 현실에 대한 피상적이고 허약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설교의 과잉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어체의 잔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작가의 과도한 개입이 드러납니다. 이는 순수한 예술의미의 추구가 아닌 계몽적 목적의식으로 소설을 쓴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말 부분의 에필로그에서는 고전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작중 인물의 미래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을 함으로써 서술의 미숙함도 드러내었습니다. 경상학교 교주의 아들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자살을 택하기 위해 기차에 올랐던 영채가 병옥을 우연히 만나는 것과 유학길에 올랐던 형식과 선형이 같은 기차에서 영채와 병옥을 만난다는 설정은 고전 소설에서나 주로 볼 수 있는 우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정에서는 민중을 미개인으로 보고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지식인의 시혜적 의식과 태도가 자주 드러납니다. 이는 민중의 자발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이 생각하는 교육, 과학, 지식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형식과 여성들은 민족에 대한 계몽 의지를 다지며 과학과 지식,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는 강력한 힘을 갖춘 서양 문명에 대한 대유이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무정에서 그려지는 신학문과 교육은 절박한 조선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학문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를 이용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채가 5년 전에 월화와 함께 대성학교장의 연설을 떠올렸다는 대목에서는 작가가 애국지사 안창호 선생의 연설이었던 준비론을 언급한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교육 등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는 물산 장려운동과 문자 보급운동, 그리고 계몽운동 등으로 표명되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안창호 선생의 준비론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광수가 말하는 교육을 통한 점진적 개화의식이란 안창호 선생의 준비론의 낭만적 변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교육을 통하여 민족을 점진적으로 개화시키겠다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이광수가 친일파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기차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등장인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들은 문명 개화에 앞선 인물들로 그들이 타고 떠나는 기차는 사회적 계층과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등장인물들을 문명국으로 이끄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서구적인 근대 문명 개화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채가 형식을 잇기 위해 기차를 타고 일본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영채에게 기차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제목의 의미입니다. 무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이 아니요. 무정하던 세상이 평생 무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게 하고 유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멸게 하고 굳세게 할 것이로다. 기쁜 웃음과 만세의 부르짖음으로 지나간 세상을 조상하는 무정을 마치자. 라고 한 것을 통해 볼 때 무정이란 극복해야 할 조선의 어두운 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와 국문학에서 계몽소설의 특징입니다. 계몽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사조입니다. 이는 중세라고 불리는 봉건적인 경제체제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비합리적인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를 긍정하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가보개혁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철학, 정치, 사회, 과학,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설에서는 이광수의 무정과 흙이 있으며 심원의 상록수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의식면에서 자아의 각성이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광수의 계몽주의 소설은 미신타파와 자유연애 그리고 과학에 대한 존중과 선망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지니며 형식적으로는 문장의 산문성과 취재의 현실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후의 심훈의 상록수 등의 농촌 계몽소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정의 계몽성과 대중성입니다. 무정은 근대 사회에 대한 지향의식이 드러나는 최초의 장편소설로 평가됩니다. 근대적인 인간형인 이 형식을 등장시켜 조선의 봉건적 폐습을 타파하고 개화된 사회를 지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신교육을 통해 새 질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점에서 작품의 계몽주의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또한 형식을 둘러싼 영채와 선형의 애정과 갈등을 부각하고 연애의 삼각관계라는 설정을 통하여 흥미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대 최초의 연애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애는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개성을 발휘하는 개화기에 앞선 인간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렇듯 무정은 민족주의 사상의 고취, 신교육의 필요성 역설, 자유연애의 강조, 근대화의 과제 제시 등의 계몽적인 주제들을 자유연애와 삼각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대중성과 계몽성을 조화시켰습니다. 무정의 내용적 한계입니다. 무정은 작품 전체에서 단순하지 않은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자아의 각성, 그리고 전통 윤리의 부정과 자유연애 사상의 강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중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한계입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 조건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그 자체만을 역설합니다. 문명이라고 이름 붙인 신지식을 강조하여 근대 문명을 배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발상이 드러납니다. 또한 전통 윤리를 거부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한계입니다. 박영채로 대표되는 전통적 윤리관은 김병욱이 입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당합니다. 이는 작가에게 전통적 세계관은 끊어내야 할 해악 정도로만 비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유교적 전통의 완전한 부정 위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싹트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을 부정하면서도 무정에서 그려내는 사랑은 완전한 자유연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교도적 순결을 강조하는 서양의 봉건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모순이 드러납니다. 무정의 시혜적 성격과 한계입니다. 시혜적 성격은 상대방을 비동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무정에서 수재민에 대한 이 형식의 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광수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하여 수재민들의 모습을 무력하고 미련하며 무감각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현재와 같이 산다면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워하면서 무지몽매한 조선인들에게 지식과 문명을 깨닫게 해주어야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근대화 사상과 신교육 사상에 대한 개화기 지식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개화된 지식인인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정의 시혜적 성격은 무지한 동족을 교육으로 계몽해야 한다는 선구자적인 소명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작가인 이광수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는 낙관적 이상주의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의 제시가 없으며 주체적이지 못한 추상적 계몽주의로부터 비롯된 사고입니다. 이광수가 보여주는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한 근지와 민족 향실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이 결여된 상태로 표면화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민족 전체가 순환을 당하고 고통받던 시기에 역사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계량주의적이며 친외세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광수가 지니는 태도의 한계는 그의 민족 개조론 등에서도 드러납니다. 무정의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무정은 국문학사상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내용과 형식의 측면 모두에서 전대의 소설이 거둔 바가 없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전 시기의 신소설의 문체적 한계를 극복한 언문 일치체를 사용하였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보다는 산문적 서술을 중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약순행적으로 배열한 구성과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강조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유연애와 신교육의 계몽 사상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지니며 개인보다는 민족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무정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무정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대로 조선이 일제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직후입니다. 이 시기는 갑우경쟁 이후 유입된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이 고조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말이 말살당하는 등 문화적 탄압과 함께 토지조사 사업이란 명목으로 경제적 침탈이 강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후된 조선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개화계몽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개화계몽 사상이란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종교는 유교와 기독교를, 지적 수준은 지식층을,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을, 그리고 직업은 교사, 기자, 학생, 기생 등의 다양한 부류를 선택하였습니다. 실제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시대나 역사적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고 내적 배경으로 작자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서구지향적 측면이 강한 작가의 사상적 배경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1932년 4월 12일부터 1933년 7월 10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이 있습니다. 흙은 농촌 계몽 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피폐한 농촌의 계몽과 귀농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정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계몽주의적 세계관과 연애의 삼각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